60대 이상이신 분들은 한여름에 이렇게 자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더위를 식힌다고 한 행동이 실제로는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저는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김정수 과장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같은 이유로 응급실에 오십니다. 작년 여름 한 달 동안만 127명의 시니어분들이 잘못된 여름 수면 습관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평소 건강하신 68세 할아버지였는데 단 하나의 실수로 심정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신 분들은 올여름에도 안전하고 시원하게 주무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폭염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면서 푹 잘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위험한 여름밤을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에어컨 전기세 아낀다고 밤에 껐는데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의 90%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자기 전에 에어컨을 껐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60대 이상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밤에 실내 온도가 28도를 넘으면 몸이 식지 않아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는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인데 이때 더위로 잠을 설치면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 중 한 분은 평소 혈압약만 드시던 건강한 67세 남성이었습니다. 전기세 절약을 위해 밤 12시에 에어컨을 끄고 주무셨는데 새벽 4시에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병원 도착 시 체온이 39.2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탈수와 함께 부정맥까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밤새 에어컨을 25도에서 26도로 유지하시는 분들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전기세를 아끼려다 병원비로 수십만 원을 쓰는 것보다 안전한 수면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밤에 에어컨을 끄면 안 됩니다. 선풍기만 틀고 자면 시원하니까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이상에게 선풍기는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킵니다. 젊은 사람은 이 수분을 금방 보충하지만 시니어분들은 탈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밤새 선풍기를 얼굴에 직접 틀고 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작년 여름 제가 진료한 72세 할머니 사례입니다.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더위 때문에 밤새 선풍기를 최대 바람으로 틀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려는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우셨다고 합니다. 혈액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신장 기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풍기는 전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올바른 선풍기 사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몸에 바람을 쐬지 마세요. 벽이나 천장을 향해 틀어서 공기 순환만 시키세요. 둘째, 타이머를 2~3시간으로 설정하세요. 밤새 틀어두면 탈수가 진행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을 꼭 드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26도로 맞추고 선풍기로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컨 전기세도 아끼고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자꾸 깨서 창문을 여는 습관, 이것이 60대 이상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면 시원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바람이 불어야 시원하지 않나요? 자연 바람이 에어컨보다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여름 밤 외부 온도는 여전히 25도 이상입니다. 이 온도의 바람은 시니어분들에게 충분한 냉각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습도입니다. 여름 밤 외부 습도는 80% 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 몸에서 땀이 제대로 증발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우나에서 자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69세 할아버지가 답답하다며 밤새 창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호흡이 가빠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열사병,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체온이 38.7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평소보다 30맥이나 높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창문은 해가 진 후 1회 한두 시간 정도만 열어서 더운 공기를 내보내세요. 그 후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사용하세요. 만약 자연 바람을 원하신다면 선풍기를 창 밖을 향해 틀어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절대로 더운 외부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대에 60대 이상 응급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야 하는데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면 몸에서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이 시간대에 혈관이 가장 예민해집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새벽 시간에는 약 효과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위까지 더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지난해 제가 담당한 환자 중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던 65세 여성분이었는데 더위를 참지 못해 새벽 4시에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mm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이 시간대를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에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5도로 설정하세요. 새벽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온도입니다. 둘째, 베개 옆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목이 마르거나 더울 때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안전합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뜨거운 샤워나 사우나를 피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대에 절대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더워도 참고 천천히 온도를 조절하세요. 잠자리 준비물 하나만 바꿔도 한여름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입니다. 하지만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드십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30분마다 종이컵으로 반 컵씩 드세요. 총 2~3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베개 옆에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새벽에 목이 마를 때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건입니다. 면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목과 손목에 올려두세요. 이 부위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어서 체온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10분 정도 올려두면 체온이 2~3도 떨어집니다. 단, 얼음물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서 위험합니다. 세 번째,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이 부족해집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부족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드세요. 시판 이온 음료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부채입니다. 전기가 나가거나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부채를 준비해 두세요. 급할 때 부채질로도 체온을 2~3도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여름철 수면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약과 더위가 만나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혈관이 확장되어 평소보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혈압약 효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더워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71세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평소 혈압약을 잘 드시던 분인데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90에 5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머리를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위로 인한 탈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던 분도 여름에는 200ml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새벽에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위는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하는데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약 드시는 분들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혈압과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세요. 둘째, 약 먹는 시간을 지키되 몸 상태가 이상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셋째,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져도 약은 반드시 드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가족이나 병원에 연락하세요. 냉방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도 60대 이상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해야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이에 22도에서 23도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안전한 온도는 25도에서 26도입니다. 이 온도로는 시원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습도가 낮아지면 체감 온도는 훨씬 시원해집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람 방향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몸에 쐬면 안 됩니다. 특히 잠들 때 머리나 가슴에 바람이 직접 닿으면 감기에 걸리거나 목과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에어컨 바람은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설정하세요. 세 번째 함정은 시간입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이에 두세 시간만 틀어도 되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상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의 두 집에서 한 집은 밤새 26도로 유지하고 다른 집은 3시간마다 껐다 켰다 했습니다. 밤새 유지한 집의 할아버지는 깊은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반면 껐다 켰다 한 집의 할머니는 자꾸 깨시고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20mg나 높았습니다. 올바른 냉방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리 켜서 방을 충분히 식히세요. 온도는 26도로 설정하고 바람 방향은 위로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타이머는 8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전기세가 걱정되시면 절전 모드를 사용하시되 절대로 중간에 끄지는 마세요. 만약 밤에 더위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 신호를 알아두세요. 두통, 어지럼증, 구토,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식은땀이 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상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의 방법입니다. 첫째,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둘째,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셋째,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드세요. 넷째, 목과 손목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세요. 다섯째, 119나 가족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찬물로 갑자기 몸을 식히거나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분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정부 지원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폭염 대응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여름철 냉방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 불편한 분들을 위한 안심폭염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방문 도우미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해 드립니다. 각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혈압, 혈당 측정기 대여 서비스와 함께 응급 상황 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한여름 밤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더위를 식힌다는 잘못된 방법으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올바른 냉방 사용법, 잠자리 준비물, 응급상황 대처법, 그리고 정부 지원 서비스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낸 영상 하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안전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올여름 모든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